지난주에 드신 닭고기는 무게가 약 2.5kg, 어쩌면 3kg 정도였을 것입니다. 큰 닭이었다면 말이죠. 오늘날의 닭은 대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인 현실입니다. 작고 규격화되고 비닐에 포장되어 선반에 쌓여 있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몸무게가 7kg에 달하고 거의 매일 알을 낳는 살아 숨쉬는 진짜 닭의 품종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닭들에 대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새들은 가혹한 겨울, 가뭄, 기근 속에서도 온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특별한 사료도 필요 없었습니다. 온도 조절이 되는 닭장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꾸준하고 틀림없이 제 몫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멸종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세상이 더 이상 그들의 존재를 알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처럼 지워진 것입니다. 부모님께 이 품종들에 대해 물어보세요. 조부모님께도 물어보세요. 그들 중 일부는 그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모든 농장에 살았고 모든 지역 품평회에 등장했으며 지역 사회 전체를 먹여 살렸던 품종들입니다. 이제 식료품점 매니저에게 물어보세요. 침묵뿐일 것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침묵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목록에는 몇 가지 닭 품종이 있습니다. 역사를 짊어졌지만 결국 대체되고 만 15마리의 새들입니다. 역사를 짊어지는 것이 불편해지는 바로 그 순간에요.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쯤 영상을 끌 것입니다. 5번에 도달하기도 전에 자신들의 뉴스피드로 돌아갈 것입니다. 쇼츠 영상으로 돌아가겠죠.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콘텐츠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직 여기 있고 첫 몇 문장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면 당신은 이미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해주세요.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라 지금 떠나면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새들은 이미 한번 잊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두지 마세요. 1. 저지 자이언트. 목록의 첫 번째 품종은 너무나 거대해서 1800년대 농부들은 이 새가 미국인들의 식탁에서 칠면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글쎄요, 그들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저지 자이언트. 이것은 마케팅도 과장도 아닙니다. 이 새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수탉은 최대 7kg까지 자라고 암탉은 1년에 최대 200개의 알을 낳습니다. 너무 크고 생산적이고 논쟁의 여지 없이 인상적인 새였기에 1800년대 후반 뉴저지의 농부들은 이 새를 보고 이제 칠면조는 필요 없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칠면조는 식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가족들이 돈을 모아 사는 새였습니다. 축하와 풍요를 의미하는 새였죠. 그런데 감상적이지 않고 모든 것을 사료 비용과 이윤으로 계산하는 실용적인 농부들이 저지 자이언트를 보고 진심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들이 꿈을 꾸어서가 아니라 이 새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꽤 빨리 자랐고 충분한 사람들을 먹여 살렸으며 큰 식사 사이의 계절 동안 가족을 부양할 만큼 충분한 알을 낳았습니다. 요구받은 모든 것을 해냈고 그 이상을 해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지 자이언트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크고 생산적이며 믿을 수 있었다면 왜 사라졌을까요? 왜 매주 닭고기를 먹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솔직한 대답은 고통스럽습니다. 실패해서 대체된 것이 아니라 더 저렴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대체되었습니다. 비록 더 약하게 자라더라도 더 빨리 자라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산업이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었죠. 저지 자이언트는 산업적인 일정에 맞추기에는 너무 느리게 자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00가지의 장점에 맞서는 단 하나의 단점이었고 결정은 냉정하게 내려졌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새가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자신의 세대를 위해 봉사하고 조용히 버려질 뿐입니다. 저지 자이언트는 그 이상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 브라마. 자이언트가 인상적이었다면 목록의 다음 새는 크기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을 짊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이틀이었습니다. 모든 가금류의 왕, 그리고 역사책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타이틀을 가볍게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금류의 왕,
모든 농장에 닭이 있었고 모든 가정이 생존을 위해 닭에 의존했으며 왕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의미를 가졌던 시대에 그들은 이 품종을 보고 망설임 없이 그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브라마. 눈앞에 한 마리를 두면 즉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수탉은 5.5kg를 넘습니다. 깃털로 덮인 발은 땅에 닿아 있으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새와 같습니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동물이 아니라 너무나 꼿꼿하고 차분한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미 승리한 무언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타이틀은 겉모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새가 겨울에 해내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200년 전 땅에 의존해 살았던 가족에게 겨울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달걀 생산도 멈췄습니다. 모든 품종이 멈춰섰습니다. 암탉들은 침묵했습니다. 단백질과 영양을 위해, 그리고 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위해 그 달걀에 의존했던 가족들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추위 속에서 날짜를 세면서 말이죠. 브라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농장의 다른 모든 새들이 조용해졌을 때도 브라마는 계속해서 알을 낳았습니다.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도, 눈 속에서도, 다른 모든 것이 포기하는 몇 달 동안에도 말입니다. 이 새가 추위에 강하다는 것은 단순히 인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2월의 어느 아침, 꽁꽁 언 손과 입김이 눈에 보이는 공기 속에서 암탉들이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닭장으로 걸어가는 것을요. 그리고 단 하나의 품종 덕분에 달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 전 누군가가 올바른 새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브라마 품종이었습니다. 그저 크고 생산적인 닭이 아니라 깃털 달린 툼이었습니다. 가족이 먹을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조용하고 확실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진 속에서 이 새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단지 농업의 손실이 아닙니다. 기억의 손실입니다. 3. 동타오, 타오. 목록의 다음 품종은 크기나 알, 역사로 당신을 인상 깊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완전히 멈춰서게 만듭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새의 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대비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사실이나 역사, 그 외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냥 그 다리를 보세요. 동타오 닭을 이전에 본 적이 없다면 이 설명 중 어느 것도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새의 다리는 일반적인 다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목보다 더 두껍고 기괴할 정도로 두꺼우며 장엄할 정도로 두껍습니다. 무언가 고대의 것, 완전히 다른 시대에서 기어나온 것처럼 겹쳐지고 주름진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드래곤의 다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저 정확한 묘사입니다. 동타오는 상업 농장이나 국제적인 자금 지원을 받는 육종 프로그램이 아닌 베트남의 작은 지역, 한 마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새가 수세기 동안 존재해온 조용한 땅의 한 조각으로 대부분 외부 세계에 알려지지 않고 보이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최대 6kg까지 자랄 수 있으며 결코 서두른 적이 없는 새처럼 느리고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어떤 것도 이 새를 위협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번식이 가능한 단 한 쌍, 단 2마리의 새가 수백만 원에 팔릴 수도 있습니다. 수백만 원에요. 누군가 가격을 부풀려서가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새는 거의 완전히 사라질 뻔했습니다. 고대 역사 속에서가 아니라 최근에 아무런 발표나 애도 혹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결정한 것들에 쏟는 관심조차 없이 조용히 말입니다. 거의 멸종할 뻔했고 세상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생각은 잠시 멈춰서 고민해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 번 보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이토록 비범하고 눈에 띄며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거의 사라질 수 있다면 또 무엇이 이미 사라졌을까요? 다른 어떤 품종들이, 다른 어떤 새들이 우리가 더 저렴하고 쉬운 것만을 바라보는 동안 역사의 어떤 다른 조각들이 우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을까요? 이 질문이 당신을 괴롭힌다면 사실 그래야만 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해주세요. 조회수 때문이 아니라 사물이 죽어가는 방식인 침묵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말레이, 샤모, 멀레이, 샤모. 하지만 동타오만이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유일한 새는 아닙니다. 다음 두 품종은 다리로 당신에게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로 충격을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닭을 잡고 땅을 쪼아 먹으며
한 손으로 들어 올릴 수 있고 아주 적게 요구하고 딱 필요한 만큼만 돌려주는 소박한 농장 동물의 이미지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무언가로 상상합니다. 그러다 키가 1m에 달하는 말레이를 보게 됩니다. 옆에 세워두면 당신의 골반까지 오고 목은 길고 곧으며 자세는 신중합니다. 웅크리지 않고 무질서하게 도망치지 않으며 한 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무언가처럼 서 있습니다. 말레이는 아직 살아있는 가장 오래된 닭 품종 중 하나입니다. 몇십 년 된 것이 아니라 수세기 전의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오래된 것입니다. 아시아를 거쳐 무역로와 고대 농장으로 퍼져나갔고 다른 품종들을 완전히 지워버린 기후와 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이 생존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 품종은 다른 무리를 파괴하는 질병에 강합니다. 질병이 농장을 휩쓸고 다른 모든 것이 죽었을 때 말레이는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변함없이 그리고 손실이 집계될 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래 지속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샤모 군계가 있습니다. 일본이 대부분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처럼 일본은 이 새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밀함과 조용한 강렬함으로 말입니다. 샤모는 의도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근육질입니다. 모든 부위가 조밀하고 신중합니다. 말레이와는 다르게 실용적인 방식으로 그 높이를 유지합니다. 고대의 느낌은 덜하지만 정지에 있는 투사처럼 더 활동적입니다. 이 두 마리의 새는 무엇보다도 지구력을 위해 길러졌습니다. 두 새 모두 수세기의 고난을 견뎌냈고 두 새 모두 오늘날 망각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5. 오스트랄로프, 오핑턴, 오스트랄로프, 오핑턴. 목록의 다음 새는 살아남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숫자는 이렇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309개의 알, 단 한 마리의 암탉, 단 1년. 실험실의 실험도 아니고 인공 조명과 최적화된 사료 배급이 이루어진 통제된 과학적 테스트도 아닙니다. 실제 농장에 있는 실제 새입니다. 365일 동안 309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거의 매일 알을 하나씩 낳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암탉 한 마리, 가족 한 가구, 1년 내내 매일 아침 식탁에 온전한 달걀 하나가 올라오는 셈입니다. 휴식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을 댈 수 없는 단 한 마리의 동물로부터 나오는 꾸준하고 조용하며 놀라운 생산성이었습니다. 오스트랄로프, 이 새는 그 기록을 세웠고 그 후 선반에 치워졌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핑턴이 있습니다. 오스트랄로프보다 더 차분합니다. 더 무겁고 부드러우며 함께 지내기 쉽도록 고안된 새처럼 체형이 잡혀 있습니다. 암탉 한 마리가 1년에 최대 250개의 알을 낳으며 좋은 고기도 제공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병아리를 키우며 혼합된 무리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중 목적의 유용성, 온화한 성품, 꾸준한 생산성, 농부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상업 문화가 최전선에 유지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한 품종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6. 서식스, 플리머스 록, 사섹스 플라이머스 록. 다음은 아침에 새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오고 농부가 겉모습만 보고도 자신의 무리를 알고 무리가 농부의 발소리를 알던 시대의 품종입니다. 그 세상에서 틀림없이 매일 등장했던 두 품종이 있습니다. 서식스가 그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 기록을 보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본 새들 중 가장 크거나 키가 크거나 가장 눈에 띄는 새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아침에는 알을, 가족이 필요할 때는 고기를 주었습니다. 아이들 곁에서 키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차분했습니다. 날씨 변화에도 불평 없이 살아남을 만큼 튼튼했습니다. 다양한 농장, 다양한 기후,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적응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플리머스 록이 있었습니다. 줄무늬 깃털, 흔들림 없는 눈빛, 당신을 결코 실망시킨 적이 없는 무언가를 신뢰하듯 농부들이 믿었던 신뢰할 수 있는 성품을 가졌습니다. 꾸준히 알을 낳고 문제없이 병아리를 키우며 나머지 무리와 잘 어울렸고 그 대가로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1. 와이언도트, 바베롤, 빌레펠더, 와이언도트, 페이버럴스, 빌펠더, 2. 다음 품종은 와이언도트입니다.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깃털은 그저 새를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자연스럽게 자란 것이 아니라
디자인된 것처럼 몸 전체에 반복되는 각 깃털의 레이스 가장자리, 은색과 검은색, 금색과 마호가니색, 마치 감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새인데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추위에 강하고 생산적이었습니다. 진지하게 일하는 농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얻어낸 품종입니다. 이런 훌륭한 조합이 이 새를 보호해 주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름다움과 기능성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파베롤입니다. 턱수염과 깃털로 덮인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마치 의도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진 것처럼 연극적인 섬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을 패닉 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무리 내에서 차분하고 조용하며 공격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빌레펠더, 닭에게 적용된 독일의 정밀함입니다. 실용적이면서 동시에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손에 무게가 느껴질 정도로 큰 알을 낳는 커다란 새입니다. 갈색 알은 색의 깊이가 거의 의도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신중하고 의도적인 개발을 통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여전히 익명성의 가장자리에 놓인 품종입니다. 글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댓글을 통해 이 닭 품종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또는 본 적이 있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에 반가운 마음으로 뵙겠습니다.